이제 벌써 3과를 나가게 됐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찍는 것이 시험이 끝나기 전에 찍는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를 여러분들이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어요. 나름 여러분들한테 맞춰서 내려고, 시험 문제를 내려고 선생님들이 노력은 하긴 했는데, 때로는 생각보다 더 나은 성과를 얻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기대보다는 못한 성적을 얻어서 약간 실망한 친구들도 있을 텐데, 어쨌든, 이 학교 수업이라는 것이나 아니면 학업이라는 것,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어떤 진로를 위해서 매진하는 과정 속에 중간고사도 그 일부에 불과하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참고 노력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은 성과를 위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미래를 위해서 좀 더 노력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3과 이제 어법부터 나갈 건데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보조교재에 50페이지입니다. 50쪽에 있고요. 첫 번째 우리가 보고자 하는 것이 조동사 have pp라는 형태, 그러니까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의 형태가 단어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동사 have pp가 의미하는 바는, 그러니까 어떤 주어가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상태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을 표현한 것이 서술어, 그러니까 동사인데, 주어 다음에 나오는 동사 자리인데, 그 동사 자리에 있는 말이 조동사 have pp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면 이것은 지나간 일, 그러니까 과거의 일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니까 조동사가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여러 가지 조동사가 있는데 그 조동사에 따라서 의미가 결정되는 거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may나 must나 can이나 should나 need가 갖고 있는 조동사의 기본적인 특징을, 기본적인 의미를 먼저 기억하고 있는 것은 기본이고요. 이건 중학교 때부터 계속 나왔던 조동사의 의미니까. 근데 그것에 따라서 각각의 표현들이 이 5개 정도를 기억하면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잘 파악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수거처럼 기억해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계적으로 이런 표현들이 나왔을 때는 이건 이 뜻이다. 이건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건 이런 의미를 전달하는 거구나 라고 기본적으로 수거처럼 기억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may have pp 또는 might have pp는 과거의 일이니까, 뭐뭐일지도 모른다 플러스해서 과거의 일이니까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과거에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의 뜻일 거고요. 그 다음에 must have pp는 must가 갖고 있는 뜻이 해야만 한다의 뜻도 있지만 뭐뭐임에 틀림없다의 뜻이 있죠. 여기서는 그 뜻에 주안점이 두어져 있습니다. must have pp라고 하면 must have pp라는 표현을 쓰면 뭐뭐임에 틀림없다 또는 뭐뭐 했었음에 틀림없다. 이건 추측이죠, 추측. 일반적인 추측.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얘는 추측이 아니라,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니까, 그쵸. 확신이죠, 확신.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다라는 걸 알면 되고, 뜻이 중요합니다. cannot have pp는 반대, must have pp의 반대말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cannot have pp는 했을 리가 없다. 그렇죠? 반대니까 뭐뭐 했을 리가 없다. 이건 부정이죠. 강한 부정. 확신에 찬 부정이에요. 그 다음에 과거에 대한 유감을 표현하는 것이 있어요. 유감 또는 후회인데, should have pp는, should는 뭐뭐 해야만 한다의 의미를 갖고 있었죠. 기본적으로 당위성이라고 했었고, should have pp는 했어야만 했다.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뭐뭐 했어야만 했다라는 얘기는 그 행동을 한 건가요? 그렇죠? 안 하고 나서 후회를 하는 거죠. 그렇죠? 안 하고 나서 뭐뭐 했어야만 했는데 라는 얘기는 안 했어야 했다. need not have pp는 반대로 할 필요가 없었다. 뭐뭐 할 필요가 없었다.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했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을 need not have pp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조동사 have pp는 수거처럼 그냥 기억하자.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그 다음에 cannot have pp는 했을 리가 없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만 했다. need not have pp는
할 필요가 없었다. 예, 요걸 갖고 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이너소어.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아이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렇죠. 메이브 피피가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니까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공룡은 가지고 있었을지도 몰라. 뭘 가지고 있었을지 몰라요? 브라운 스킨은 갈색 피부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공룡의 피부는 갈색이었을지 모르겠다. 추측을 나타내는 거고요. 두 번째 예문을 보면 is badly damaged. 그가 아주 심하게 다쳤어. He must have had an accident. 사고를 당했음에 틀림없어. must have pp는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라고 했으니까 그는 사고를 당했음에 틀림없다. 부상을 당했네? 사고를 당했구나. 분명히 사고를 당했을 거야. 라고 하는 표현이겠죠. Cannot have passed the exam이니까 시험을 통과했다?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시험을 통과했을 리가 없어. 그 시험에 통과했을 리가 없다. 이거 기본적인 뜻을 기억하면 해석하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기 때문에 I should work out. work out이라는 말이 운동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I should have work out.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라는 후회의 뜻이니까 운동을 했어야만 했는데 운동을 했다는 얘기인가요? 안 하고 후회하는 거죠. 그렇죠? I need to have bought such a large car. such라는 말은 such 명사는 그와 같은 명사예요. 그와 같은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커다란 차를 그렇게 큰 차를 그렇죠. 살 필요가 없었는데 샀나요? 안 샀나요? 사고 나서 후회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조동사 have pp는 옛날 과거를 뜻하는 표현이다. 기본적인 뜻을 기억하자. 모처럼 수거처럼.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may have pp는 뭐뭐 했을지도 모른다. must have pp는 그렇죠. 뭐뭐 했음에 틀림없다. 반대로 cannot have pp는 뭐뭐 했을 리가 없다. should have pp는 뭐뭐 했어야 했는데 안 하고 후회하는 것. 그 다음에 did not have pp는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건 반대로 하고 나서 후회하는 표현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50쪽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사항은 시간이나 조건이나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 시간의 접속사라고 하면 이런 것들이 있죠. when이나 after나 while. 시간과 연관 있는 뜻을 나타내는 접속사니까. 이런 접속사들. 그 다음에 if나 unless. if는 뭐뭐 한다면, unless는 이거의 반대죠. 뭐뭐 하지 않는다면의 뜻.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죠, 조건. 조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들. 그 다음에 though, although. 이거는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그러니까 양보의 비록 뭐뭐일지라도. 그러니까 양보의 의미를 갖는 접속사가 이끄는 부사절. 다시 말해서 이 말들 다음에, 이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가 이어지는데 주어 다음에 동사가 비동사일 때 주어와 비동사 자체가 한꺼번에 다 생략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면 어떤 형태가 될까요?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사라져 버리니까 분사, ing라든가 ed. 그 다음에 접속사 다음에 주어 동사 생략되니까 그대로 형용사만 남는다든가 바로 뒤에 형용사가 이어진다든가 그 다음에 주어 동사,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고 나니까 전치사구, 이건 부사구라고 할 수 있죠. 전치사구는 부사의 역할을 주로 하니까 접속사 다음에 전치사구 또는 부사구가 전치사구를 부사구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접속사 다음에 전치사구가 바로 이어지는 이런 형태를 마주 볼 때가 있다. 이거는 원래의 형태가 뭐다? 그렇죠. 접속사 다음에 주어 비동사가 있었다. 주어와 비동사가 존재했었다. 근데 그 주어 비동사를 삭제하고 간단하게, 그러니까 주어 비동사가 생략되는 형태로 보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보면 he와 was라는 주어 동사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he와 was라는 주어 동사를 써도 되는데 주어 동사 그냥 의미는 전달되니까 생략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 더 다른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생략됐다고 보면 이걸 생략됐다고 보면 지금 남아있는 것은 while이라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climbing이라는 동사에 ing를 붙인 형태예요. 근데 얘가 생략되고 난 뒤에는 우리가 어떤 거라고 비슷한 모양이 되죠. 그렇죠? 전사 다음에는 뭐라 그러지? 전사 다음에는 동명사라고, 전사 다음에는 동명사는 동명사 ing잖아. 전사 다음에는 명사가 오고 동사가 전사 뒤에 올 때는 명사가 와야 하니까 명사의 모양을 해라 ing 꼬리를 붙인다. 그러니까 이거를 주어 동사가 생략된 형태라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된 형태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경우에는 얘를 전치사와 동명사, 전사 플러스 동명사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 둘 다 틀리다고 말할 수 없어요. 둘 다 뭐 충분히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두 번째 보세요. 여기는 지금 얘가 전치사 아니죠. 얘 전치사 아니에요. 왜냐면 형용사가 바로 이어졌으니까. 근데 여기는 지금 전사로도 볼 수 있고 접속사로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얘가 생략됐다라고 가정하면 before say 다음에 ing, 그 다음에 동사에 ing 붙인 동명사로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뒤에 ing 이어졌을 때는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그거나 똑같다라는 것.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얘 해석하면 화가 났을 때 여러분은 무언가를 이야기하기 전에 열이라는 숫자까지 한번 세봐야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그 다음에 do는 비록 뭐뭐일지라도의 뜻이니까 주어 동사 생략돼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do, sick, 형용사도 얘는 형용사죠. 아픈이라는 말이니까 형용사. 그러니까 그가 비록 아파도 그는 as usual 일반적으로 학교에 갔습니다. 그냥 몸이 아파도 학교에 갔다. be interested in은 뭐뭐에 관심이 있다니까 수학에 관심이 있었어요. 수학에 흥미가 많았어요. 내가 학교에 다닐 때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고 이렇게 전치사구, 부사구가 올 수도 있다. 오는 경우도 본다. 그러니까 머릿속에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기억하냐면 시간의 접속사, 조건의 접속사 또는 양보를 나타내는 although나 though와 같은 그런 접속사들은 주어와 비동사를 생략된 나머지만 갖고 그 나머지를 바로 이어서 나머지는 보통 ing, 현재분사나 그 다음에 sick과 같은 형용사 같은 것이 바로 이어질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전치사 플러스 명사, 그러니까 부사구가 바로 이어지는 경우도 보게 된다. 그런 경우를 여러분들이 보게 될 겁니다. 다시 정리하면 시간이나 조건이나 양보의 접속사 다음에 주어와 비동사가 생략되고 ing를 바로 쓰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ing뿐만 아니라 형용사나 부사구도 바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50페이지의 세 번째 내용인데요. 가정법. 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법자죠. 법과장치 할 때. 언어에서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는 화법을 뜻해요. 말하는 방법, 화법. 그래서 가정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정하여 말하는 방법. 이건 간단한 거죠. 가정하여 말하는 방법. 우리말에서는 만약 뭐뭐라면, 영어에서는 if를 이용하는. 가정법은 주로 if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가정법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은 뭐 가정법 현재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정법 과거가 있고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습니다. 근데 그 현재와 과거와 과거 완료가 동사의 형태가 보여주는 거하고 그것이 뜻하는 시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둬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가정법 현재인데 그러니까 현재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한다.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만일 뭐뭘 하다 하면 뭐뭐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반적인 가정법이죠. 일반적인 가정법.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가정법의 내용에서는 가정법은 항상
이렇게 동사들끼리 짝을 이뤄서 나타난다라는 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동사들이 짝을 이뤄서 나타난다. 어떤 동사들이? if절 속에 만약 뭐뭐라면이라고 하는 if절 속의 동사의 모양과 그 다음에 if절 뒤에 이어지는 동사의 모양이 짝을 이룬다. 그러니까 항상 어떤 의미를 표현할 때 가정법 현재 있을 수 있는 일을 표현한다 그랬잖아요. 가정법 현재가. 그러면 가정법 현재는 항상 모양이 같아요. if절 속의 동사와 주절 속의 동사의 모양이 같아요. 어떤 형태로 같아? if절 속에는 현재 동사나 아니면 그냥 동사 원형을 써요. 그러니까 현재 동사나 동사 원형이 if절 속에 나오고 그 다음에 현재조 동사와 동사 원형 두 개의 동사가 이어지는, 그러니까 얘와 얘가 짝이 되면 얘는 가정법 현재로서 현재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현재조 동사라는 거 여러분들 그냥 상식적으로 will, shall, can, may 이런 것들이 현재 동사의 형태죠. 그러니까 얘네 현재 조동사의 형태. 그러니까 현재 조동사 루트, 다시 말해서 will 루트나 shall 루트나 can 루트나 may 루트의 형태와 같은 것이 현재 동사나 동사 원형과 짝을 이뤄서 나타난다. 얘네들은 짝이야. 짝이라는 얘기는 이걸 몰라도 현재 동사와 동사 원형의 짝은 뭐라고요? 현재 조동사 루트다. 이게 보이지 않아. 이걸 보면 이쪽을 알 수 있다는 거지. A의 짝은 B라는 것만 기억하고 있으면, 가정법 현재는 현재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한다. 이걸 조금 더 다른 표현으로 말하자면 현재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실현 가능성이 있는 가정이라는 거죠. 현재 있을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is나 be를 쓸 수 있다는 건 현재 동사나 동사 원형 쓸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신사라면, 그가 정말 젠틀맨이라면, 신사라면 그는 비밀을 지켜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거 말하는 사람은 그가 신사라면이라고 가정을 하는데 그가 신사일 가능성이 있다 없다? 있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하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가 신사라면 그는 비밀을 지켜줄 것이다. 지금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 얘가. 얘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가정법에서는 뭐가 핵심이다? 동사의 짝이다. 동사의 짝. 가정법은 세 가지밖에 없다 그랬어요. 가정법은 세 가지. 그러니까 현재 있을 수 있는 일, 그 다음에 현재 사실 중에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죠. 예를 들어서 바다가 육지라면 이건 절대 있을 수 없잖아. 가정을 하고 있지만 그 내용 자체가 가능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현재 있을 수 있는 일, 현재 있을 수 없는 일, 가능성 없는 일, 그 다음에 옛날 일을 가정하는 거. 옛날에 내가 뭐뭐 했다 하면 뭐뭐 했을 텐데 그런 거. 이 세 가지인데 그 세 가지의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느냐? 동사의 모양을 보고 파악한다. 첫 번째 짝이 뭐라고요? if절 속에는 현재 동사나 루트가 쓰이고 동사 원형이 쓰이고 주절 속에는 현재조 동사와 루트. 어떤 짝? 현재 동사와 현재조 동사 루트가 짝을 이뤄 나온다. 이것이 바로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하는 가정법 현재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가 신사라면 비밀을 지켜줄 거야 라고 해석하고요. 두 번째 가정, 지금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는 얘기는 현재는 그렇지 않은데 그것과 상반된 내용을 가정하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난 남자예요. 근데 내가 여자라면 이렇게 가정하는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는 또 어떤 짝으로 표현할까요? 동사의 모양이 바뀌어야지, 구분해줘야지 이건 이런 내용이다, 저건 저런 내용이다 구별해서 말할 수 있으니까 뭐가 중요하다? 얘는 짝이 중요하다. 이때 짝은 뭐예요? if절 속에는 과거 형태의 동사를 쓰고 그 다음에 주절 속에는 과거조 동사와 동사 원형을 함께 쓴다. 과거 동사와 과거조 동사 루트가 짝이 된다라는 것이 짝이 되면 어떤 뜻?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일이다. 과거 동사를 썼는데 현재 사실을 이야기한다는 거. 내용이 좀 그렇죠. 과거 동사를 쓰는데 현재 사실을 반대로 이야기한다. 과거 동사를 쓰는데 현재 사실을 반대로 표현한다. 이건 항상 기억을 해야 되겠죠. 헷갈리잖아. 그러니까 일단 동사 짝 세 개를 기억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억했습니다. 현재 있을 수 있는 일은 현재 동사와 현재조 동사 루트가 짝을 이룬다. 있을 수 없는 일은 반대되는 가정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하는 것은 과거 동사와 과거조 동사 루트. 과거조 동사는 아까 그 네 개의 과거 형태를 말하는 거죠. would나 should나 could나 might 이런 것들. 얘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한다는 거니까 있을 수 있다 없다.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거죠. 아까 그것은, 아까 봤던 실현 가능성이 있는 것은, 그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 루트를 쓰고, 실현 가능성이 없는 것은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 루트를 쓴다. 이 짝은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if I were rich, 내가 부자라면, 부자였다면이라고 해석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 내가 부자라면 미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해석해야죠. 부자였다면 요따위로 해석하면 안 돼. 왜? 동사 형태는 과거 형태, 과거조동사 루트가 쓰였지만 약속했잖아. 과거동사와 과거조동사 루트가 짝을 이루면 어떤 내용을 표현하는 것이다? 현재, 지금 현재 사실의 반대를, 다시 말해서 현재 가능성이 없는 일을 가정하는 거다 라고 약속했죠. 현재죠. 그러니까 현재처럼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형태는 그렇지만 의미는 현재다. 현재 사실의 반대다. 현재 있을 수 없는, 왜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인가? 말하는 사람이 내가 부자라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이 사람은 어떨까? 그렇죠. 부자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내가 부자가 아니기 때문에 나는 미국에 갈 수 없어라는 말을 내가 부자라면 미국에 갈 수 있을 텐데 쭈쭈쭈 이렇게 표현한다라는 거죠. 가정법. 다시 이제 두 개의 가정법을 했어요. 세 개 중에 두 개니까 엄청 한 거잖아. 첫 번째나 두 번째는 현실을 가정합니다.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첫 번째 것은 있을 수 있는 거죠.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 루트. 두 번째는 마찬가지 현재인데 있을 수 없는 현재 사실의 반대니까 실현 가능성이 없다라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 이때는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 루트를 사용한다. 동사의 짝을 기억합시다.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이 두 개의 가능성,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 루트를 쓴 거와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 루트를 쓴 것이 어떤 차이가 있을까? 의미상. 이것을 이런 의미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이는 우리, 이걸 읽는 것, 듣는 우리로서는 어떻게 이 의미를 받아들여야 되나? 이거는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 루트를 썼으니까 얘는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하는 거,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일단 기계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그가 정직하다면 난 그거를 채용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얘는 그가 정직하면 채용할 텐데 라고 해석하죠. 그가 정직하면 채용할 텐데 얘도 현재라는 거 주의하고 얘도 현재 사실의 반대죠. 그렇다면 이 두 개의 의미상의 차이는 뭐예요? 전제가 다른 거지. 전제가. 그가 정직할 가능성이 있잖아. 있을 수 있는 일이라 그랬고 얘는 현재 사실의 반대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주안점을 더 보면 그가 정직하면 채용할 거야. 그가 정직할 가능성이 있다면 채용할 거야. 그의 정체가 약간 다르죠. 아직은 모른다라는 거지. 그 사람이 누군지 몰라. 그런데 정직하다면 정직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있는 거죠. 그렇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가 정직하면 뽑을 텐데 라고 한 거야. 뽑는다는 거야? 안 뽑는다는 거야? 안 뽑는다는 거죠. 왜 안 뽑는 거죠? 그렇죠. 그 전제가 알고 있는 거야. 그 사람이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그래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현실에서는 그가 정직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차이는 크게 가장 큰 차이는 그가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가능성이 남아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미 얘는 그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지. 현재는 정직하지 않아. 그렇지만 정직하다면이라고 가정한다는 것. 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짝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 루트, 그 다음에 과거 동사와 과거 조동사 루트를 써서 첫 번째 것은 현실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가정을, 그 다음에 두 번째 것, 과거 동사를 썼지만 비록 현재 가능성이 전혀 없는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할 때 그런 형태의 짝을 쓰더라. 그 짝 기억하는 것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마지막 남은 가정, 과거 사실, 지나간 일을 반대로 가정하는 건데 과거 완료를 쓴대요. 우리가 이것도 역시 아까 가정법 과거, 현재 사실의 반대를 표현하는 가정법 과거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과거 완료는 대과거를 뜻했고, 대과거라고 하면 과거의 어떤 시점보다 먼저 일어난 일을 표현한다라고 했는데, 가정법에서 과거 완료는 어떤 일을 가정하는 거다?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할 때. 그러니까 해석할 때 좀 주의해야 되는 거죠. 얘의 짝은 헤드 PP와 헤드 PP, 과거 완료, 헤드 PP와 과거조 동사 have PP가 쓰이더라. 역시 얘네가 짝을 이룬다는 거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 짝입니다. 헤드 PP와 과거조 동사 have PP. 그래서 예문을 보면 if you had come, 만약 네가 어떻게 왔더라면, 언제? 과거에 네가 왔더라면 you'd have met him, 그를 만날 수 있을 텐데. 만날 수 없었죠.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 사실의 반대잖아. 왔다면이라고 가정하는 건데 오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네가 왔더라면 그를 만났을 텐데 라고 해석하고, 이건 you didn't come, 안 왔기 때문에 you didn't meet him, 그를 만나지 못했다의 의미를 이렇게 가정하여 말한 거죠. had PP와 과거조 동사 have PP예요. 동사 형태는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I would have died. 내가 죽었다. 나는 죽었을 거야. if절을 뒤로 보낸 거예요. 죽었을 거야. 과거조 동사 have PP. 앞뒤가 바뀌었어도 if절 속에 had PP의 형태는 있죠. If you hadn't saved my life. 네가 내 생명을 구해주지 않았다면, 구했어 안 구했어? 구했는데 구해주지 않았다면 반대로 가정하는 거죠. 근데 지난 일이니까 had 플러스 PP와 과거조 동사 have PP가 짝을 이루고 있는 걸 보고 있고, 해석은 그쵸, 과거의 일이니까 네가 내 생명을 구하지 않았더라면 나 죽었을 거야 라고 해석한 거죠. 네가 구해줬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았다라는 것을 반대로 가정하고 있는 것. 자, 정리를 합니다. 가정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뭐죠? 동사가 짝을 이뤄서 나타난다. 동사가 항상 짝을 이뤄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짝은 세 가지라 그랬어요. 두 개는 현실의 일을 가정하는 짝 두 개와, 그 다음에 지나간 일, 과거의 일을 가정하는 짝 하나. 자, 첫 번째 짝은 현재 동사와 현재조 동사 루트가 짝을 이루고, 얘는 어떤 일을 가정한다 그랬어요? 의미가 중요하잖아. 얘는 어떤 일을 가정한다 그랬어? 그치? 지금 현재 있을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현재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을 가정하는 거고, 과거동사와 과거조동사 루트, 형태는 과거동사를 썼지만, 과거조동사를 썼지만, 얘도 역시 현실을 가정하는 건데, 얘와는 반대로 있을 수 없는 일, 반대를 가정하는 거였으니까 가능성이 없는 사실을. 그 다음에 had PP와 과거조동사 have PP. had PP는 대과거일지라도 해석은 과거,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현재 동사와 현재 조동사 루트가 짝, 그 다음에 과거동사와 과거조동사 루트가 짝, 그 다음에 had PP와 과거조동사 have PP가 짝짝짝. 그리고 현실에서 있을 수 있는 일, 가능성 있는 일, 그 다음에 과거조동사, 과거조동사 루트가 쓰이면 가능성 없는 일, 그 다음에 had PP가 쓰이면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것이다. 이걸 정리하고 연습 문제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만약 내가 의사가 아니라면, 왜 아니었다면이 아니라 아니라면이라고 번역했죠? 과거인데, 그렇죠? 과거동사, 과거조동사 루트는 형태는 그러하지만 가정법에서는 현실을 반대하여 가정하는 것, 가능성 없는 가정에서는 현실이니까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는 거. 내가 의사가 아니라면 파일럿, 비행사로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일하고 있을 것이다. 이거의 핵심은 과거동사가 쓰였으니 그거의 짝은 과거조동사 루트다. 일하고 있을 것이다, 뭐뭐 할 것이다, 일 것이다니까 would be. would be가 아니라 would work지. 쏘리입니다. 이거 be가 아니라 would work예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잘했더라면, 지나간 일이네요. 지나간 일이네. 보니까 had played. 그쵸? had played. 맞지? 얘의 짝은 뭐였어? 우리가 더 잘했더라면 시합에서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시합이라는 건 더 게임이고 윈이니까 이길 수 있었을 것이다. 할 수 있었을 것이다. could have PP 형태를 써야 되니까 could have win의 과거 분사가 뭐죠? won the game. 이렇게 쓰면
될 것이다. 항상 짝을 맞춰주면 답이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녀가 리더였다면, 였다면이니까 과거 형태네. 과거 지나간 일을 가정하는 거네. 헤드 PP와 과거주동사 have PP, 과거주동사 have PP가 있었네. 모든 것이 달라졌을 것이다. 그녀가 리더였다면, 만약에 그녀는 she니까 she had PP를 써야 되죠. 그러니까 had been the leader. 이렇게 짝을 맞춘다. 항상 그 짝, 그 세 개의 짝만 기억하면 어떤 형태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가정법은 해결 가능하다는 것. 다시 그 세 개의 짝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사실 2개, 과거 하나의 짝을 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